그 캠페인을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해보자 이런 예. 논의가 지금 더 진행된 것 같습니다. 뭐 인광주랄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의 슬로건이지 않습니까? 그 슬로건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캠페인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결실을 얻어지기 위해서는 이 슬로건을 조직화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처럼 그 속에는 대학 살리기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기업 살리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또 농촌 살리기, 청년 인구 증가 살리기 이런 캠페인들이 세부적으로 조직화돼야 되지 이 캠페인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거고요. 컨트롤 타워가 힘을 가지려면 그 캠페인이 계속 돌아가 줘야 됩니다. 그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단체들이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가능하면 각종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집니다. 분야별로. 대학 살리기, 대학 알리기 어떻게 할 거냐. 각종 프로그램을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검토해서 어떤 것들은 정책화하고 필요하면 조를 고치고 해서 제도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아직 이런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가 없고 캠페인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 세부적인 캠페인을 어떻게 할 것이 이 분야 논의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각의 정책은 다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정책들은 다 있습니다. 아까 부이사님 말씀한 정책도 다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은 우리 것 되지 않고 도에 머무르고 있고 시에 머무르고 있고요. 네. 어떤 건 대학에서는 다 가지고 있는데 대학에만 머무르고 있고 기업에는 안 가고 지자체는 안 가는 거죠. 이게 엮어지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컨트롤 타워가 있고 그것이 캠페인화돼야 되고 세부 조직화돼서 점검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 가장 세계적인 성공 사례가 스웨덴의 말메고요. 말메의 경우는 그 대학보다도 오히려 말메 시장님이 그렇죠. 그 대학의 중요성에 눈을 떠서 말메의 눈물을 그냥 말메 환희로 바꿨고 일본 같은 경우는 백부 아시아 리츠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교 역시 거기도 백부 시장님이 리츠메이칸 대학을 찾아가서 제안을 먼저 했답니다.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학을 하나 유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저 닭이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할 건 없고요. 예. 저희는 전북 지역의 10개 대학은 준비돼 있다. 우리 지역을 살리고 대학을 살리고 전북 전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애로사항은 뭐냐면 이제 실무적인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정책이라든지 또는 그 예산 투입이라든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뭐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초와 광역 지자체에서 해 주셔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합이 되고 실제 이제 대학에서 감당할 그것들은 뭐 저희가 100% 감당하겠다는 그런 준비돼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두 대학 총장님이 낭떠러지에 놓인 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만의 힘으로 낭떠러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만 지역의 대학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계속 강조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필요하고 행정도 필요하고 정치권도 필요하다는 그래서 이제 더 목소리를 내보자는 측면에서 어찌 됐든 이 세상의 일, 특히 지역의 일을 가장 그래도 많은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게 결국 유권자의 힘에 의해서 선출된 도지사고 시장 군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역할을 해야 될 이유가 있고 또 잘 하든 못하든 소리를 들어야 되고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그 논의에서 아마 두 분은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종합행정을 하는 도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국가예산 확보하고 기업 유치 이 두 가지를 하는데 국가예산이라는 게 확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 부문, 복지 부문 또 SOC 부문 종합적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기업 유치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일부러라도 투자 유치 보조금을 더 늘려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가장 그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코로나19 대응 극복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도 입장에서는 그 부문별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그 제대로 그 전라북도가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각자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가 돼야 되는 측면이 또 있는 겁니다. 다만 오늘 그 회의에서 오늘 토론에서 굉장히 큰 소득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좀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기업 살리기
대학 살리기, 또 농촌 살리기 이런 부분들을 좀 캠페인을 해서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씩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 같이 인식을 했다는 데서 굉장히 의미를 저는 갖겠습니다. 그 의미를 좀 더 뛰어넘기를 바라는 의미신 것 같은데 의미는 예, 충분히 예, 이해를 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다. 두 사람의 김교원 대표님. 네, 저는 이제 교육업 쪽에는 잘 모르지만 저희가 저희 지역에서 아직은 조금 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이 무슨 좋은 기업하기 좋고 공부하기 좋고 뭐 놀기도 좋고 뭐 성공하기도 좋고 결국은 살기 좋은 환경인데 그런 환경적인 게 인프라가 우리 지역에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미진하다. 따라가기라면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양쪽 그 총장님께서도 캠페인 얘기 많이 했는데 많이 알려야 된다. 누가 여론에서 언론에서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 대한민국에 좋은 가전회사들 2개가 있죠. 아마 뭐 저희 또 살림을 하기 때문에 주부가 그 회사에 방문했을 때 자기 예산 100만 원짜리보다는 더 좋은 것을 항상 사온다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 설명을 너무 잘하니까 100만 원 가지고 갔는데 100만 원보다 더 좋은 것을 항상 한다. 그럼 아마 마케팅, 캠페인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설명을 또 여론에서도 마찬가지로 계몽 또 선도를 해주는 것도 여론에서 덜목이고 기업도 고객한테 설명을 잘해야 하고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잘 알려줘야 된다. 왜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이 자꾸 이탈하지? 왜 많이 안 들어오지? 관에서 조금 알아줘야 돼. 조사도 하고 왜 많이 안 들어올까? 왜 이탈할까? 타도가 더 좋으니까 이탈하지 않을까요? 기존에 있는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전라북도의 향토 기업 몇 안 나왔다고 생각해요. 향토 대기업이 옛날에 비해서 누가 알려줘야 되냐? 전라북도 도민이 알려주고 학교에서도 알려주고 관에서도 설명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식의 전환을 시켜줘야죠. 이 도민들한테. 전라북도 학교를 가면도 잘 될 수 있어. 이런 설명, 인식의 전환. 전라북도에 있는 중소기업에 가도 창업도 할 수 있고 장래도 밝아. 대기업보다 수명이 길어. 뭐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줘야 되냐. 언론에서, 학교에서, 기성세대에서, 이 관에서 소비자 운동 하시는 우리 센터장님 많이 알려줘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그 지역 대학의 또 입장 그리고 또 우리 기업에서 생각하시는 부분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대학 그리고 지역의 기업, 지방 정부 어떻게 보면은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삼두마차죠. 그런데 어쨌든 지역의 역량이라든지 지역의 경제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이제 책임지고 있는데요. 이런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혁신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혁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건에서 새로움을 더하는 것이고 또 다양한 다른 시선으로 한번 봐보는 것이고 또 시대의 흐름을 읽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 혁신은 자율적으로 또 우리 지방대학, 지역기업, 지방정부 함께 해나갈 때 그 혁신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또 오늘 나온 말씀들 잘 경청하고 또 더 소통하고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보금 소장님. 네. 네. 일전에 어떤 인터뷰를 보다가요. 80대 되신 그 일본에 사시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사시면서 동경 서울은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이런 걸 질문을 하니까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간 적이 없대요.
자기는 여기서 태어나서 그 농촌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또 이렇게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사는 게 자기는 행복한데 왜 그때 거기를 가느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만 해도 병원을 예를 들어서 큰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어떤 큰 회의가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우리 도민들 거의 서울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연령대의 선배들이 이 젊은 친구들한테 이 지역에서 사는 것도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었더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대학이 오늘의 주제가 대학이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도 정말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양한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요. 이 원래 전통적인 이 그 교육 과정의 중심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이런 커리큘럼이 있네, 이런 교육 과정이 있네라고 그냥 앉아서 기다린 게 아니라요. 교수님들이 밖에 다니면서요. 알아보셔서 그 중장년이나 아니면 학교를 나온 청년 계층들을 학교로 끌어들이는 그런 방법들이 없을 건가. 박물관도 있고요. 저 해외 다른 학교 가보면 거기 학교에는 막 직업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오면서 나는 왜 항상 호남권, 전라권 오면서 왜 전북인데도 항상 전남하고 비교가 되어 있고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우리가 소비자 상담 받으면서 서비스센터 전화하려면 거의 다 전라북도 호남권이라고 묶어가지고요. 광주로 다 가 있어요. 광주로 다 가 있어서 정말 우리는 전라북도 나름대로 우리는 벗어날 때가 됐다. 우리 자존심을 가지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나와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그냥 큰 결실은 아니지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또 여기 오신 대학도 뭐 행정이나 해서 앞으로 이런 과정을 한번 끌고 가자라고 한 의견이 하나 나왔다라고 하면 오늘 나와서 이야기한 것들이 보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황명수 총장님. 예. 저도 자료를 하나 네네. 따끈따끈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12월 전국 100대 대학 브랜드 평판 지수 통계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매월 발표하죠. 우리 전북대 총장님 전북대가 25위. 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원광대가 42위. 나머지 이 2개 대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저희의 꿈은 우리 전북대가 한 5위권으로 좀 올라가고 항상 저는 전북대는 양보를 하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위권 이런 꿈을 꾸고 우리 전북의 10개 4년제 대학이 모두 한 50위권 안에 들면 참 좋겠다. 이런 이제 꿈을 꾸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원광대는 올해가 개교 75주년인데요. 75년 역사를 보니까 이 모든 성장과 발전은 저는 우리 전북 도민들께서 키워주신 대학이다. 그러니 이제 76년부터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원광대학이 대변신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친기업형 캠퍼스를 만들겠다. 제가 이제 쭉 원광대 자산을 점검을 해보니까 돈은 좀 별로 없는데 땅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정문앞 쪽을 한 2,000평 정도를 완전히 비즈니스 존으로 이렇게 해서 굴뚝 없는 기업 한 150개를 유치하겠다. 뭐 이런 목표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전북에 아까 이제 1,400개 정도 기업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강소기업 300개를 선정해서 저희가 이제 MOU를 맺고 학교의 모든 연구력, 행정력, 인적 자원을 투입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대학이 좀 되보자 해서 WK 300 강소기업 발대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애로를 이제 해결해 드리고 또 도의 어떤 새로운 아젠다 개발하려면 연구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첫 해에는 13개 소규모 융복합 연구로 시작해가지고 올해 50개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60개 정도, 70개 정도. 그래서 최소한 전북에 있는 기업에서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든지 도에서 어떤 연구가 필요하면 거의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팀이 지금 발족돼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역과 상생하는, 지역과 더불어 함께 가는 그런 대학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광대학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이제 종합대학의 총장이라면 전북 지역 교육 전체를 또 전북의 고등교육 생태계 전체를 깊은 차원에서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전북대 김동원 총장님과 함께 모시고 내년에는 좀 더 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전북대를 능가하시겠는데요. 아닙니다. 항상 앞에 가십니다. 아니요. 박 총장님 굉장히 지난 1년 동안 힘든 시간 보내셨을 건데 아마 또 그 위기 속에서 해안을 발휘하셔서 좋은 그 방안을 찾으신 걸로 생각합니다. 예. 마무리 말씀드릴까요? 네. 뭐 제가 옆에서 자주 우리 김복임 센터장님으로부터 따가운 이야기를 계속 1시간 동안 이상 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이 더욱더 반성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과거를 벗어라 하는 그런 주문을 하셨는데 뼛속 깊이 새기고 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윈이 그 이야기했죠. 역사적으로 살아남는 종은 강한 종이 아니라 변화하는 종이라고.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대학도 예외일 수 없고 기업도 예외할 수 없고요. 저도 그런 그 생각을 마음 깊이 갖고 있고 우리 대학 구성원들한테 그런 요청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북대학이 전라북도 경제적인 위상에 비하면 굉장히 잘하고 있으니까 좀 도민들이 성원해달라. 저희는 각종 평가에서 거점 국립대가 지금 전국에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는 2위 아니면 3위입니다. 대부분 2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부산대를 제외하고 저희가 경북대나 전남대, 충남대를 따돌리고 있는 부분이 거의 70~80%에서 따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회의 가면 전남대 총장, 경북대 총장, 충남 총장이 저를 좀 멀리합니다. 저 사람들 무슨 약 먹었냐 이런 식으로. 그만큼 열심히 대학 하고 있다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총장 되면서 산학융합플라자를 우리 대학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대학의 지역의 생태계를 보면서 왜 우리 지역에 기업이 성장하지 않은가 할 때 한쪽 길목이 막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대 교수로도 살아온 소회죠. 보니까 이 적은 기업들이 창업을 하는데 이 창업하면서 10억, 20억, 100억 하는데 한 500억에서 1000억에 딱 막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월드클래스 기업이거든요. 세계 1, 2위의 제품을 만들지 못하면 월드클래스 기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전라북도 3개 있었습니다만 밖으로 빠져나가고 현재는 2개입니다. 그나마 이번에 만들어진 호령을 포함해서 2개 있습니다. 전국에 270개 있는데 2개 있다는 것은 사실은 어디다 내놓을 수 없는 성적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기업의 현황이 정말 어렵죠. 결국 이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북대학교에 그런 한 20개 정도의 혁신셀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월드 클래스로 갈 수 있는 교수와 기업 연구원과 학생 같이 매일 잠자면서 9 to 11, 9 to 12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도의 지원을 받고 시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2, 3년 내에 완성이 되리라고 보는데 현재는 거기에 들어갈 기업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한 기업들 집어넣어서 20, 30개의 혁신적인 기업들을 만들어서 산업 구조가 전라북도도 첨단 분야에 친환경 분야에 혁신 성장하는 기업이 전라북도에도 최소 20개 된다.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 그걸 전북대학이 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변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지역대학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는 상산고 과학고에 가서 몇 번 특강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의과대학에 가지 않고 전북대학에 와서 이공계로 성장을 해라. 그리고 이역에 기업가로 성장을 하라.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성장할 때쯤 되면 지자체나 모든 곳이 대학, 국가가 여러분의 뒤를 도와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서 마크 주커버나 레리 페이지가 나오면 전라북도 다 먹고 산다. 그 이야기를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을 떠나서 서울로 간 학생들에게는
전북으로 다시 돌아오는 연화가 돼달라. 그러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생들은 대학생들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지역을 벗어나서 세계 각국을 제가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캠프하면서 애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눈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돌아온다면 전라북도가 바꿔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장 잘하기 위해서 아까 드린 말씀 것처럼 우리가 컨트롤 타워도 이 기회에 만들고 지역 대학, 지역 기업을 살리기 위한 컨트롤 타워, 이걸 하기 위한 캠페인, 이걸 하기 위한 세부 전략들을 머리를 맞대서 만들어낸다면 우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이번 금년도에 추진한 RI 사업이 이런 것들을 옆에서 서포트하는 새로운 플랫폼의 기폭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고요. 또 지역의 대학으로서 맏형로를 하라면 맏형이라는 건 사실 좀 희생을 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필요하다면 그런 희생을 하는 그 자세도 보이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동원 총장님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페트롤전북 연말 특집으로 마련한 멍석 토론 진행을 마치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요. 이 방송을 들으시고 보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 그래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내가 두고 볼게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식이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거나 다름없고 말이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그건 잡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글쎄요. 이제 시작이 펼쳐졌습니다. 이 멍석 토론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현안을 같이 고민하는 그 흔적의 힘, 또 협의체의 힘이 저는 시작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언론이 그 역할 속에서 중심이 되고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토론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7분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3시간 반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리도 아프실 텐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각자 역할로 돌아가서 오늘 방송을 계속 모니터하시면서 회상하시면서 좀 더 최선을 다해서 2022년도에는 좀 더 변화된 발전된 모습으로 전북대든 원광대학교든 또 시민단체든 기업이든 코트라든 행정이든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의미에서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멍석 토론 새해 페트롤전북 새로운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